예, 안녕하세요. 저는 철을 주재료로 해서 조각 작품을 하고 있는 김성석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이렇게 조상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던 속담이라는 거는 뭐 해학이라든가 풍자라든가 뭐 유머라든가 이 안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래 베이스가 농경 문화잖아요. 근데 농경 문화가 바탕이다 보니까 뭐 집에서 키우는 닭이라든가 소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을 빗대서 이렇게 까마귀가 날고 뭐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소식이 오고 사위가 오면 뭐 씨암탉을 잡고 뭐 이런 모든 정서에 이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속담이라는 게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풍자에서 풀어내는 게 속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사람을 의인법화시켜서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 작품에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속담으로 작업을 크게 잡고 해왔죠. 그러다가 조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속담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녹아있는 이야기들 소재로 좀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좀 지금까지 좀 쭉 풀어오는 것 같아요. 속개인전을 딱 하는데 이제 저의 지인들이 이제 전시를 축하해 주겠다고 쭉 와 계시는데 사람들 앞에 섰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정말 떨렸어요.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서서 했던 인사말이 뭐였냐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제 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지금 서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덜 부끄럽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 작품을 내놓는 일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까지, 제 마음까지, 제 치부까지 다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몸은 껍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차라리 내 알몸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내 알몸을 보여드린 것보다 이 작품을 사람들한테 내놓는 게 너무 겁나고 부끄럽고 실수성인 것 같고 잘 못 만든 것 같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인사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좀 노련해져서 그러지는 않지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좀 능숙해졌고 또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들도 좀 능숙해졌고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생각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 인사말을 했던 그 순간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감정선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 뭐 이렇게 왜냐면 다시 부끄럽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작품 한 점 한 점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면서부터 완성하는 순간까지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담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작품 한 점 한 점이. 그래서 낙서가 해지게 되고 제목도 좀 다른 작가들하고 좀 조금 다르죠. 딱딱하지 않고 좀 이렇게 풀어서 제목을 짓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대표하는 색깔인 거죠. 제 색깔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작품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전시장에 놓여있는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은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좀 글로 좀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듯이 좀 써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2, 3년 전부터는 해외에서는 못하지만 국내 전시에서는 이렇게 명제표 캡션 안에 좀 짤막하게 글을 좀 넣어놔요. 그러면 일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을. 그전에는 오히려 제가 그 짤막하게 넣어놓는 글들이 작품을 순수하게 감상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너무 지나친 배려가 가끔은 방해가 될까봐 조금 망설였는데 한 번 정도 좀 큰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는 좀 이런 것들 엮어서 좀 책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셔가지고 좀 거기에 좀 용기를 얻어서 꾸준히 좀 하고 있는 작업이죠. 작가가 작품을 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건 작가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살아있어요. 저 쉬지 않고 있어요. 저 일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세상에 알리는 거죠. 개인전을 하고 작품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는 작가한테 너무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평생을 무대를 그리워하면서
살죠. 작가한테 무대는 전시장이에요. 작업실에서 이 대본을 열심히 쓰죠. 대본을 쓰고 여기다가 음악을 리듬을 입히고 또 뭐 더 재밌게 뭐 어떻게 안 되나 해서 각종 것들을 이렇게 입히셔서 만들어 가지고 전시장에 내놓는다는 건 무대에 올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게 작가한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제 작품을 보고 즐거워해 주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게 그 창작의 희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어디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는 분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내 표현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보려고 내 표현에 문제가 있나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작품은 나는 나의 생각을 담아서 내어 놓는 데까지가 작가의 몫이고 그걸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거기서 감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는 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전시장에서 이렇게 작품 보러 오신 분들하고 대화가 훨씬 풍요롭고 즐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라고 제 작품을 두고 처음 뵙는 분하고 서가지고 저는 이런 의도로 작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고 또 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또 그분은 또 저한테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아주 즐거워요. 전시장에서 이렇게 제 작품 두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은 작가한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제가 작품을 대하는 자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랑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중앙으로 서울이나 이렇게 큰 대도시로 많이들 다 가버렸어요. 이 지역에 저 혼자 남아 있거든요. 많은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고 정보가 있어요. 대도시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제 정서를 만든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 많은 정보와 많은 기회와 바꾸지 않을 만큼의 제 중요한 정서가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작업을 한들 지금 하는 감정들이 작품에 제대로 우러나올 수 있을까? 내가 대도시에서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오히려 경쟁하는 데 익숙해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가지고 내 작품에 진심을 담아내면서 올곧이 작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제가 나서 자란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소중한 거고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로서 이 지역에 어떤 재원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됐고 내가 오히려 제대로 된 작가로 성장을 한다면 전주, 완주 이 지역에 가면 김성석이라는 조각가가 있어 좀 이 정도 소리를 좀 들을 정도로까지는 좀 해봐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제가 얼마나 작업을 앞으로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이 닿는 날까지 작업은 할 거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작가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